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하고 결말이 정해 있었던 오빠 부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불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부모의 도리, 그리고 자식의 도리, 또한 형제간의 도리는 무엇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가족이라는 틀에 얽혔으니 서로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만일 희생하지 않는다면 협박을 해대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흔해 빠진 핏줄을 운운하면서요. 제 성격이 잔뜩 비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오빠 부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상당히 왜곡이 되고 굴곡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 저에 대한 사랑은 글쎄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한 줄 획이나 그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어지다가 볼펜 심이 나오지 않아 중간중간 끊기는 그런 한 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빠와 저 편애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건 구질구질해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머리클만큼 컸고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고 구걸할 만큼 그렇게 순진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저 우리 가족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저를 건드리지만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찌감치 그 가족의 연을 끊어냈어야 했는데 미련을 떨고 그러지 못한 제가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결국 답은 정해져 있었고 해결을 하고 돌봐줘야 하는 사람은 저란 사람이었는데 설마려니 손을 내밀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 제게는 철저하게 가족이란 없습니다. 친정을 말하는 겁니다. 내 가족은 내 편인 남편 그리고 내 아이만 있을 뿐이죠. 사람들은 특성이 참 그렇습니다. 약간의 빈틈만 보이면 바로 파고들고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게 먹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처음부터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는 법이잖아요. 매물찬년이라고 했고 오빠는 저보고 만일 인도 같은 나라였으면 기찻길에 던져졌을 년이라고 했고 세연이 같은 경우엔 가족끼리 너무한다는 소리까지 짓거리더군요. 지들 사정 봐주지 않고 가족인데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지랄들을 떨어요. 지들이 언제부터 내 가족이었고 내가 언제부터 지들 가족이었는데 꼭 이럴 때만 가족 운운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혹은 어쩔 수 없잖니 라는 말을 하며 눈물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것들 그 눈 다 파버리고 싶을 정도로 혐오를 합니다. 부모 자식 형제간이라는 사이를 그렇게 배우긴 했었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고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야 하죠. 또한 자식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존재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의 노고를 이해해야 하며 그들의 가르침과 조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대할 때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반영을 해야 하죠. 그럼 형제간은 어떨까요? 그들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이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야 하죠. 또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가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보통의 가족에서나 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존경, 배려, 지지, 지원 따위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도리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해. 백날 떠들어봤자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제게 막말을 하길래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꼭 그리 될 테니 그때까지 살아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꼬라지 보니까 1, 2년 사이에 이 세상 뜰 것 같은데 내 추한 꼴 보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망가져가는 거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래 살아야 할 것이라고 했네요. 나는 지금 누구보다 잘 살고 있고 앞으로 잘 살 것이기 때문에 니들이 기대하고 막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망가지진 않을 거라고요. 오래 살라고 이게 내가 가족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아픕니다. 네, 아주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그리고 눈물도 납니다. 슬프고 억울하고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나. 내 태생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한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족이죠. 맞죠. 제 가족.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살라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오빠네 부부가 뭘 하다 그렇게 망가졌는진 몰라요. 아주 잘 사는 축은 아니었지만 평균 정도는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새언니가 엄마한테 한 푼, 두 푼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제게도 돈을 빌리려고 몇 번 시도를 하긴 했었죠. 엄만 자기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돈이 나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쓰임새도 모른 채 달라고 하니까 와서 축 늘어진 모습 보이니까 우리 아들 불쌍해서 내어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엄마와 오빠 부부 사이에 돈이 오간 지 2년 뒤 지금 오빠니는 벼랑 끝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카드 연체부터 시작해서 대출금 연체, 신용등급 하락, 모든 빚에 대해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저는 오빠 부부의 이런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작년 4월에 알게 되었어요. 제게 돈을 융통하려고 해도 절대 빌려주지 않으니까 새언니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꺼내 놓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사정이 되었는지는 듣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큰일이다. 돈이 없어서 연체가 되고 있다. 이러다가 큰일이 날 것 같다. 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죠. 콧방귀도 끼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그렇대요. 그런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돈을 융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도적인 부분을 이용하게끔 조언을 해주는 거였어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아니면 빚의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 같은 곳을 이용해보라는 것이었죠. 빚이 이미 산더미처럼 불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빚 다 갚아줄 거 아니면 아무리 현금 줘봤자 그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루살이도 아니고 여기서 돈 빌려서 메꾸고 저기서 돈 빌려서 메꿔봤자 이자만 내는 경우가 수두룩할 테니 저는 나라의 제도적인 부분을 한번 적극 활용해 보라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 그러더군요. 지금 그게 할 소리냐고요. 파사이나 회생 같은 건 완전 그지들이나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냐고. 사람을 뭘로 받기에 지금 건방지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우리가 절망적으로 사는 게 혹시 기쁜 거냐고. 고소해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아, 기가 막히대요. 아니, 제가 왜요? 제가 왜 오빠 부부 잘 안 되는 것을 고소해야 하고 기쁘겠습니까? 제 감정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사람들이 아닌데 제가 왜 그래야 하죠? 그런 말하는 새언니에게 언니가 지금 아주 크게 오해를 하고 있나 본데 지금 내 감정은 옆집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하는 그런 감정과 동일하다 했어요. 즉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내 일은 아닌 그리고 옆집 사람들이 망하든 흥하든 누가 요즘 신경을 쓰냐고.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거다라고 냉정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다 라고 말했죠. 엄마를 걸고 넘어지더군요. 엄마도 자기들한테 다 걸려 있다고요. 자기들 상황이 안 좋으면 이 꼴 엄마까지 상황 안 좋은 건데 저보고 손 놓고 있을 거냐고 하길래 거기까지 가는 이야기라면 더더욱이 나는 할 말이 없고 들을 말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고 새언니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어떻게 가족인데 이리 매정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매정합니까?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2달 전이네요. 결국 모든 짐을 오빠가 지고 새언니와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일 파산을 하게 되면 집을 날리게 되는데 자기들 소중한 아이들에겐 차마 지금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다고요. 오빠와 새언니 이혼을 하고 오빠가 모든 짐을 떠안고 혼자 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부모 마음인가 봐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아주 올바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들의 선택지가 결국 이혼이라면 그것 또한 존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저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엄마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새언니 욕을 했어요. 그 쌍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듣고 싶지 않은데 그들의 이야기를 쏟아냈고 계속해서 오빠가 불쌍하다 했습니다. 왜죠? 그게 부모의 도리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받아보지 못하고 컸지만 만일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도 그럴 것 같은데? 불쌍하다, 오빠가 안 되었다. 이제 니네 오빠 어찌하느냐라는 말에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하죠? 그게 부모 도리 아니야? 라고 할 수밖에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얼른 오빠 도와. 너 이혼해서 위자료 잔뜩 받아서 오빠 살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 줄초상 치르게 될 거야. 우리 아들이 이혼하는데 너만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오빤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너 이혼해. 그리고 김서방한테 위자료 잔뜩 청구해. 네 남편도 뭔가 흠이 있을 거 아니야. 뭐라도 하나는 나올 거 아니야. 그거 꼬투리 잡아서 이혼해. 그리고 나서
오빠 살려. 알았어? 그 쌍년이 아주 그냥 집안을 말아먹었어. 그년이 제일 나쁜 년이야. 그년이랑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내 아들 어쩌냐, 어째. 이런 사람이 제 엄마입니다. 부모의 도리 중 하나도 포함이 되질 않는 사람이죠. 엄마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도리는 오직 오빠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제겐 나누어 줄 것이 없었나 봐요. 그리 아들 생각에 바삐 사시는 양반인데 그 사랑을 막을 순 없지만 아무리 내 엄마여도 저런 소리를 듣고 있을 이유는 없었어요. 죽어보라고 했어요. 줄초상 잘 치러줄 테니 그리 하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유골함은 가장 좋은 걸로 해줄 테니 이 세상에선 비참하게 살았지만 비싼 유골함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 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말했죠. 새언니를 쌍년이라고 욕했던 엄마는 제게 모진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욕먹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 모진년 밑에서 자라 모진년이 되었나 보지. 이혼을 해서 위자료 받아 장남 먹여 살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참 엄마도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난 엄마가 너무 불쌍해. 왜 그렇게 사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엄마가 선택한 삶이니까 내가 가타부탈 일은 아니지. 엄마, 계속 그렇게 실수만 하면서 살아. 그럼 언젠간 깨닫게 되겠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안다고 하잖아. 만일 그때 깨닫게 되면 나한테 살짝 말만 해줘. 나 이젠 알 것 같다고. 너무 농담 같은 말이라서 웃음만 나오네. 죽든 말든 상관 안 해요. 내가 그런 거 상관하는 사람이야? 왜 지금 와서 나한테 딸 노릇 동생 노릇을 하라고 해? 그동안 우리 남남처럼 살았는데. 엄마 지금 너무 웃겨. 나 그만 웃겨요.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냐고 기찻길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는데 참 가지가지입니다. 왜 이럴까요? 도대체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다는데 왜 계속 제게 말을 하는 걸까요? 아, 이 쓰레기 같은 감정 느껴지는 거 정말 어쩌지? 그동안처럼 없는 사람 취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계속해서 내게 연락을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어요. 니들 위장 이혼하는 거 다 알고 있고 뭔가 변제를 받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거 다 안다. 그런데 그 꼼수 나도 찬성하는 바이긴 하다.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야지. 돌봐줘야 할 아이들이 있고 너 때문에 망신창이가 된 노모가 있는데 그렇게 편법을 써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그런데 만일 나한테 뭔가를 바라거나 어줍지 않은 요구사항을 들이대면 나는 다 발설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TV에 제보하는 거 그거 일도 아니다. 사건 반장 같은데 니들 일 나와서 한번 제대로 망신당하고 싶으면 그리해라. 그리고 좌표 찍는 것도 일도 아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잘 돌아가는 머리 써서 꼼수 부려서 지금 일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증오하라고도 했죠. 그 증오 충분히 받아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남을 미워하고 잘 안되길 바라면 그 기운이 결국엔 내게 넘어오더라.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고 살라고 했습니다. 부모 도리 자식 도리 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제겐 지금부터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모진 사람 맞아요. 그런데 도리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도리를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복수심에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에요. 저도 제 나름 부모의 도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연락은 못할 겁니다. 남편까지 다 전화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사는 곳을 몰라요. 아, 이 정도면 가족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금 와서 가족을 이야기하는 건지. 피해만 끼치는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또 다른 폭력을 행할 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